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유난히 길고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 쉼없이 오가는 조문객들의 검은 옷차림, 향냄새가 밴 공기, 그리고 영정 사진 속에서 평소처럼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밀려오는 고독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나는 습관적으로 할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항상 할아버지의 지혜가 묻어나는 공간이자 어린 시절 내가 가장 동경했던 비밀스러운 아지트였다. 서재 안은 할아버지의 시간 그대로 멈춰 있었다. 묵직한 가죽 냄새와 오래된 종이 향이 섞인 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일담한 책 한 권과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듯한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의 흔적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은 마치 지나간 기억을 조각 맞추듯 이어가는 과정 같았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고 그 안에는 돋보기, 메모지, 낡은 도장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 칸이었던 왼쪽 하단 서랍을 열었을 때였다. 평소라면 덜컥거렸을 서랍이 묘하게 뻑뻑했다. 나는 의아함을 느끼며 힘을 주어 당겼다. 탁 소리와 함께 서랍 밑바닥이 미세하게 들리는 것이 보였다. 호기심이 많은 내 성격상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나무 판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낡은 가죽으로 된 작은 수첩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빽빽한 숫자들과 암호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 중간 나의 마지막 데뷔라는 제목과 함께 기입된 항목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적힌 무기명 은행 계좌 번호였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세어보았다. 수천억 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분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왜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셨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비밀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수첩을 서랍 속 깊숙이 다시 밀어 넣으려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서재문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우리 집안의 먼 친척인 작은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에도 할아버지의 재산에 유독 관심이 많던 사람이었다. 그가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물었다. 아,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혹시 할아버지가 남기신 것들 중에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건 없었니? 네가 찾고 있는 그게 말이야.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그 낡은 수첩은 내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이름 없는 계좌, 그리고 그 안에 찍혀있는 믿을 수 없는 액수. 나는 그날 이후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저택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온 집안의 감도는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친척들은 마치 무언가 거대한 보물을 찾아내려는 듯 눈을 번뜩이며 수시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내가 방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던 대화를 뚝 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곤 했다.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도대체 다들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나는 복도 끝에 위치한 응접실 문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들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숙부들과 고모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나누는 대화는 늘 유언장이라는 단어 주변을 맴돌았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하셨다는 공식적인 유언장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그들 사이에서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은닉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분배 과정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더 큰 지분을 챙길 수 있을지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나를 대하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 뒤에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검은 송곳니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바닥에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지 않게 신경 쓰느라 온몸의 근육이 떨렸다. 서재로 돌아가 그 수첩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지만 집안 곳곳을 누비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따가웠다.
할아버지는 영리하셨던 분이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성격이었던 그분이 정말로 이토록 허술하게 자신의 재산을 방치하고 떠나셨을 리가 없다. 어쩌면 그 수첩은 내가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나에게만 남기신 마지막 경고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집안 분위기는 갈수록 폐쇄적으로 변해갔고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그들의 눈치 싸움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나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진실을 쫓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대화 수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예의 바른 척하던 가면은 벗겨지고 돈 앞에 솔직해진 그들의 목소리는 탐욕스럽게 들렸다. 나는 더욱 깊숙이 숨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작은 방에서 흘러나오는 숙부의 통화 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나는 벽에 귀를 밀착한 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억누르며 그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그 녀석이 눈치채기 전에 처리해야 해. 지금은 그 애가 수첩의 존재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는군. 당장 내일 오전까지 법무팀을 동원해서 절차를 밟아. 유언장 수정안을 위조해서라도 그의 이름을 리스트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해. 자산 확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그 녀석을 상속인 명단에서 배제하라고.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 할아버지가 떠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서재는 여전히 그분의 숨결이 밴 듯 묵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낡은 서류 뭉치를 다시 한번 살폈다. 지난번에 발견한 정체불명의 계좌번호가 적힌 수첩 옆에 놓여있던 서류들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부동산 관련 서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서류는 최근에 진행된 땅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할아버지의 서명이 분명히 찍혀 있었지만 이상했다. 평소 할아버지는 붓글씨처럼 힘있고 단정한 필체로 서명을 남기셨다. 하지만 이 서류들에 적힌 서명은 마치 누군가 그 필체를 흉내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회계 꺾임이 부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 평소 할아버지가 절대 쓰지 않던 묘한 버릇이 섞여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할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신 게 아니란 말인가? 혼잣말을 내뱉으며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 문제를 논의하며 나를 교묘하게 배제시켰다. 그때는 그저 슬픔에 잠겨 있어 그들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 같았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바로 밑에서 땅의 주인이 바뀌고 재산이 야금야금 다른 이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아주 거대한 그물을 치고 나를 그 안에 가두려는 것만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서재 구석에 놓인 낡은 데스크톱 컴퓨터가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디지털 기기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중요한 기록만큼은 항상 이 컴퓨터에 저장해두곤 하셨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다. 웅웅거리는 본체의 소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윈도우 부팅 화면이 지나가고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수많은 아이콘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보통의 파일과는 다른 검은색 자물쇠 아이콘이 걸린 폴더였다. 폴더 이름은 유산이라는 단조로운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 중앙에 작은 상자가 나타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 아래 힌트 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생일을 입력해 보았다. 숫자를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화면이 깜빡였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자 컴퓨터가 1초 정도 멈칫했다. 그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열리기 직전에 짧은 정적이었다. 과연 내 생일이 맞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까? 마우스 커서를 클릭 버튼 위에 올린 채 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머릿속을 강타했다. 이제 이 문이 열리면 다시는 예전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한 듯 마우스를 꾹 눌렀다. 할아버지의 낡은 서재에는 여전히 그분 특유의 희미한 묵향과 담배 냄새가 섞인 기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환하게 밝아지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 화면을 몇 번이나 잘못 터치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당신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시계 뒷면에 새겨져 있던 그 숫자들을 천천히 입력했다. 띠링하는 맑고 청아한 알림음과 함께 화면 너머로 할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이 담긴 디지털 폴더가 열렸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가장 상단에 위치한 재산 현황 최종 비공개라는 파일명을 클릭했다. 파일을 여는 찰나의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문서가 펼쳐지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화면에 나열된 수많은 계좌번호와 거액의 거래 내역들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다. 최근 6개월 동안 우리 가족의 기반이었던 거대 자산의 일부가 W 엔터프라이즈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로 수십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이체되고 있었다. 금액의 단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십억 원 단위의 돈이 마치 물이 빠져나가듯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 회사가 대체 어디인지 궁금해. 검색창을 띄워보았지만 법인 등기상 존재할 뿐 실제 사무실 위치도 사업 목적도 불분명한 전형적인 유령회사였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단순히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어나는 잡음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누군가 우리 집안의 곳곳을 파헤쳐 알맹이만 쏙 빼먹고 있었던 치밀한 범죄였다는 증거였다. 누군가 작정하고 할아버지의 노후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거덜내고 있었던 것이다. 방 안의 고요함이 갑자기 무겁고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변했다. 누가 이런 대범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늘 다정하게 웃으며 내게 말을 걸던 친척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화면을 내리던 중 문서의 가장 끝부분에 비어있는 듯한 작은 텍스트 상자를 발견했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 숨겨져 있던 작은 메모창이 팝업처럼 툭 튀어 올랐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그 글자들을 읽어내려갔다. 만약 이 파일을 열어보고 있는 사람이 너라면 부디 정신을 바짝 차리거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가족의 가면 뒤에 얼마나 추악한 욕망이 숨어 있는지 너는 아직 상상조차 못할 거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잊지 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너와 가장 가깝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조차도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 이 집 안의 모든 공기가 너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손에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담긴 서류 봉투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작은 아버지의 앞으로 다가갔다. 오늘만큼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탁자 위에 서류들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작은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나의 단호한 목소리에 작은 아버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놀라기는커녕 마치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 아주 여유로운 태도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옅게 번지는 그 비릿한 미소가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내가 이 대화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예고하는 신호탄 같았다. 그는 찻잔 받침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참으로 성급한 아이야, 너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경멸이 서려 있었다. 나는 서류 봉투에서 조작된 계약서 사본과 공공연한 비밀이 담긴 장부들을 꺼내 바닥에 펼쳤다. 할아버지의 서명과 도장이 명백히 위조된 흔적, 그리고 이름 모를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 따져 물었다. 이게 다 뭐예요? 할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범죄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설명하세요.
하지만 나의 외침에도 작은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쓰럽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태도는 마치 떼를 쓰는 아이를 달래는 보호자의 모습과 흡사했다. 그 여유로움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넥타이를 가볍게 고쳐매더니 안주머니에서 빳빳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으로 천천히 밀어보냈다. 그 종이는 마치 잘 짜여진 연극의 마지막 대본처럼 보였다. 네가 가진 그 증거들, 정말 내가 원하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애석하게도 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가 건넨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종이 상단에 찍힌 선명한 인장과 복잡한 법정 문구들. 그곳에는 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액의 차용증이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내가 엄청난 금액을 빌렸다는 내용. 그리고 내가 그토록 찾던 그 막대한 자산들이 바로 그 빚을 갚기 위한 담보로 잡혀 있다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이런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나는 소리쳤지만 작은아버지는 그저 서늘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상황이 그의 손아귀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증거를 찾았다고 좋아했지? 안타깝게도 그 증거들은 모두 내가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압류당하는 과정을 정당화할 도구가 될 거야. 자, 이제 네가 가진 그 서류들이 과연 누구를 파멸로 이끌게 될지 생각해봐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던 나의 노력이 오히려 나를 범죄자로 몰아넣는 덫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차용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잉크가 번진 것조차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위조된,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올감이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을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작은아버지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지나쳐갔다. 내일 아침까지 정리할 시간은 줄게.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질수록 나의 절망은 더욱 깊게 내 심장을 짓눌렀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나의 모든 발버둥이 결국 나 자신의 발목을 잡는 사슬이 되어버렸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방 안의 공기가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졌다. 서류 봉투 안의 증거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가 남기고 간 차용증을 뚫어져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고 오히려 더욱 거대한 파국이 나의 눈앞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아버지의 그 비릿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등잔불 하나의 의지에 서류 더미를 뒤지던 중 책상 밑바닥에 붙어있던 낡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봉투 안에는 낡은 장부와 함께 몇 장의 사진, 그리고 기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정계 거물들과 맺어온 검은 유착의 기록이자 그 권력의 뿌리였다.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할아버지는 정치가들의 뒷돈을 세탁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셨다. 그 모든 더러운 돈이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계좌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다. 최근 들어 이 계좌의 자금 흐름을 교묘하게 조정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재산을 빼돌리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서류가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그곳에 적힌 계좌 주인은 바로 우리 가족 중 가장 온순하고 여린 척하던 고모였다. 항상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훔치며 가문의 화합을 부르짖던 그 고모가 맞았다. 매번 나를 보며 우리 불쌍한 조카, 힘내렴이라며 손을 잡던 그 차가운 손끝의 감각이 떠올랐다. 고모는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사촌들의 이간질,
작은아버지의 도발, 그리고 나를 향한 은근한 압박까지. 이 모든 판을 짜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집어삼키려던 설계자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 나는 거실로 나가려다 멈칫했다. 거실 창밖으로 고모의 실루엣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거의 다 됐어. 그 아이만 처리하면 이 집의 주인은 내가 될 거야. 소름이 돋았다. 고모의 말투는 평소의 그 가냘픈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뱀 같은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다.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공포보다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확신이 생겨났다. 나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인이 있다. 이 돈은 저주가 아니라 네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칼이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다. 당신이 남긴 이 더러운 돈이 독이 될 것임을. 하지만 동시에 이 돈만이 나를 보호하고 저 탐욕스러운 괴물들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 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설치해둔 가장 완벽한 생존보험이자 복수의 칼날이었다. 이제 누가 사냥감이고 누가 사냥꾼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 나는 품 안에서 장부를 꽉 쥐었다. 고모,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왕좌가 당신을 파멸시킬 가장 무서운 무덤이 될 것이다. 조용히 내린 결정은 날카로웠다. 이제부터는 나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판을 뒤흔들 생각이다. 이 집안의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덮었다. 고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다. 내가 알던 그 상냥하고 눈물 많던 고모가 할아버지의 뒤에서 검은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배신감보다는 거대한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증거 자료를 USB에 담고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다과를 즐기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공기는 무겁고 정체되어 있었다. 다들 할 말씀이 있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거실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그 중에서도 소파 중앙에 앉아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던 고모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준비했던 이야기를 쏟아냈다.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회사 자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의 실체, 그리고 그 중심에 고모가 있다는 사실까지.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증거들을 나열했다. 나의 폭로는 거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반응은 차가운 냉소뿐이었다. 나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고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에는 동정이나 당혹감은 없었다. 오직 나를 불쌍한 미치광이로 몰아가려는 의도만이 역력했다. 곁에 있던 작은아버지 역시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재산에 눈이 멀어서 고모를 이렇게 모함하는 거냐? 정말 실망이다. 사촌 동생들은 벌레를 보듯 나를 훑어보았고 친척들의 얼굴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나의 진심 어린 호소는 순식간에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탐욕스러운 조카의 발악으로 둔갑해버렸다. 고모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너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거 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억지는 용납할 수 없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나는 순식간에 가족들의 화살을 받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 되었고 나의 절박함은 탐욕의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내 말을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돈에 눈이 멀어 고인을 모독하고 가족을 파탄내려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명예는 단 하룻밤 만에, 아니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짓밟혔다. 나는 멍하니 거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방으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던가? 아니면 내가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나를 집어삼켰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화면을 보며 나는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화면 속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지금 당장 그 계좌를 공개한다면 너는 단순히 가족을 파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만든 검은 돈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순간 너 또한 그 자금의 운용을 돕거나 방조한 공범으로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택해. 가족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네 인생을 송두리째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인가?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먼지 쌓인 진실을 마주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다. 오늘 대저택의 거대한 응접실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식적인 유언장 발표가 예정된 날이었고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나를 마치 탐욕스러운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힐끔거리며 비웃음을 날렸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재킷 안주머니에는 그들의 몰락을 이끌 결정적인 증거들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거실의 공기는 짓누르는 듯 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얼굴은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차갑게 등을 돌렸던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특히 고모는 그 특유의 가련하고 연약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을 말이다.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짐짓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어 보였다. 가식의 극치였다. 다들 모였으니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시선이 내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담담하게 발걸음을 옮겨 변호사의 앞이 아닌 거실 문 쪽을 향했다. 바로 그때 약속이라도 한 듯 묵직한 구두 소리와 함께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응접실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이게 무슨 짓이니? 조용히 진행되어야 할 유언장 발표 자리에 검찰이라니. 삼촌이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붉혔다. 나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고모가 주도한 비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유령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린 명확한 계좌 내역이 모두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어떻게 그녀의 손에 의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참이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이제부터 진짜 유언장이 공개될 테니까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검사에게 다가가 서류를 건네려 했다. 이제 이것만 제출하면 이 지독한 연극은 끝이 난다. 나는 승리를 확신하며 고모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한 손짓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다. 잠깐, 다들 이것 좀 봐요. 고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보이도록 편지를 흔들어 보였다. 이건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님께서 직접 내게 남기신 편지예요. 아버님께서는 이미 그 애가 이런 짓을 벌일 것을 예견하셨나 봐요. 그녀는 나를 향해 싸늘하게 웃어 보였다. 편지를 펼치며 그녀가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내 귀를 의심케 했다. 내 손주가 재산에 눈이 멀어 헛된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모든 재산은 내가 스스로 옮긴 것이며 그 아이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권한도 없으니 부디 아이를 용서하고 이 집안에서 내보내라. 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할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다. 하지만 왜? 무엇이 잘못된 거지? 검사가 다가와 내 손에서 서류를 뺏어가려 했고 가족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고모의 손에 들린 그 편지가 내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쓰레기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셨던 걸까? 검사의 등장에 장내에는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다. 친척들의 당황한 기색과 고모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만 내 마음속은 오히려 더 복잡한 소용돌이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내 손에 들린 이 서류 가방,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와 비자금 내역은 친척들의 음모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영리하고 대비가 철저한 분이셨지만 그분이 구축한 이 거대한 자금의 원천은 결국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결과물이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한다면 친척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탐욕스러운 모함꾼으로 몰아세우며 단 하룻밤 만에 명예를 짓밟았던 그 인간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성공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다. 장부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비자금의 최종 관리자이자 관련자로 엮여있는 나 역시 불법 자금 은닉 및 취득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것이 뻔했다.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물러난다면 어떨까? 비록 빼앗긴 내 명예와 억울함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친척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가질 것이고 나는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차가운 감옥 바닥에 갇히는 일은 면할 수 있다. 내 안전을 지키고 겉으로나마 내 존재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이게 정말 네가 원하던 결과니? 어디선가 할아버지의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정의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추악한 진실을 묻어둔 채 비겁한 생존을 택할 것인가?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서류 가방을 쥔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렸다. 내 눈앞에 서 있는 검사가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거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와 내 목을 조여왔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극한의 대치 속에서 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정의와 복수, 그리고 자유와 안전이라는 두 갈래의 길 앞에서 내 이성은 격렬하게 부딪혔다. 과연 어떤 선택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나는 숨을 죽인 채 내 손에 들린 모든 진실이 담긴 무거운 서류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나지막하게 읊조리며 내 운명의 마지막 장을 마주했다. 과연 이 가방을 여는 행위가 벼랑 끝에 선 내 인생을 구원해줄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몸에 흐르는 똑같은 피를 나눈 내 가족과 나 자신마저 모두 집어삼켜버릴 잔혹한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인가?